뉴스 헤드라인을 보면 맨날 떠들썩한 사이버 공격 소식들 뿐이죠. 그런데 만약 정말 중요한 위협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어떨까요? 언론이 주목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 디지털 세상에 바로 그 기반을 조용히 흔드는 위기. 오늘 바로 그 숨겨진 진짜 위협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들여다볼 내용은요. 바로 이 보고서, 텔레포니카 테크의 2025년 상반기 보안 현황 보고서에서 나온 겁니다. 텔레포니카 테크는 그냥 회사가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통신 대기업 텔레포니카의 사이버 보안과 클라우드 기술을 잔담하는 최정예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의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서 진짜 위협이 뭔지 한번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미디어가 보여주는 세상하고 실제 디지털 세계의 위험 사이에 도대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부터 짚고 넘어가 보죠. 2025년 상반기에 사이버 보안 업계를 쥐흔든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화면을 한번 보세요. 왼쪽은 전문가들이 정말 밤잠 설치면서 걱정했던 CVE 시스템 붕괴 위기, 그리고 오른쪽은 전 세계 미디어를 도배했던 16억 개 비밀번호 유출 사건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오른쪽이 훨씬 더 무섭게 들리죠?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바로 이 둘의 차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CVE, 즉 공통 취약점 및 노출 시스템이 뭔지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건 전 세계 모든 보안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알려진 해킹 공격법 공식 사전 같은 거예요. 2025년 4월에 미국 정부가 갑자기 이 시스템 자금 지원을 끊으려고 했을 때 업계 전체가 거의 패닉에 빠졌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시스템이 멈춘다는 건 우리가 어떤 공격이 들어오는지도 모른 채 그냥 당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떠들썩했던 160억 개 비밀번호 유출은 뭐였을까요? 숫자만 보면 어마어마한데 사실 그 실상은 좀 달랐습니다. 이건 새로운 해킹으로 털린 게 아니었어요. 과거에 이미 여기저기서 털려서 인터넷 어딘가를 떠돌던 아주 낡은 정보들을 누군가 그냥 싹 긁어 모아서 역대급 유출, 이렇게 포장만 한 거였죠. 전문가들 눈에는 이게 진짜 위험이 아니라 그냥 시끄럽기만 한 소음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텔레포니카 테크 보고서에 나오는 이 한 문장이 사실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진짜 보안은 헤드라인에 오르내리는 화려한 사건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디지털 기반이 얼마나 튼튼한지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언론의 그 시끄러운 소음 뒤에 가려져 있던 2025년 상반기의 진짜 위협, 신호들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쉴 틈이 없는 상반기였습니다. 1월에는 윈도우의 핵심 암호화 기능인 비트러커가 뚫렸고요. 2월에는 우리가 정말 흔하게 쓰는 압축 프로그램이죠. 7집의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윈도우 보안 경고가 그냥 무력화됐습니다. 3월에는 구글 플레이에서 6천만 명 이상이 다운받은 앱이 사실은 악성 코드였다는 게 밝혀졌고, 4월에는 개발자들의 성지인 기터브에서 수많은 비밀 정보들이 유출됐어요. 그리고 6월에는 수만 개의 이메일 서버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에는 잘 안 나왔을지 몰라도 바로 이런 것들이 진짜 위협 신호였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7집 취약점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웹 마크, MOTW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파일 다운받으면 윈도우가 이거 인터넷에서 받은 건데 위험할 수 있어요 하고 경고창 딱 띄워주잖아요. 그게 바로 이 기능 덕분이에요. 그런데 해커들이 7집의 허점을 이용해서 이 경고창 자체가 아예 안 뜨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정말 교묘하죠? 이것보다 더 교묘한 기술도 나왔습니다. 바로 광학 문자 인식, OCR인데요. 스파크캣이라는 악성 코드는 여러분의 스마트폰 사진첩을 몰래 스캔합니다. 뭘 찾으려고 그럴까요? 바로 암호화폐 지갑 복구 문구를 찍어둔 스크린샷을 찾는 겁니다. 사진 속 글자를 읽어서 여러분 지갑을 그냥 통째로 털어가는 진짜 소름 돋는 방식이죠. 이런 무서운 공격 뒤에는 보통 구체적인 집단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라자루스 그룹을 들 수 있죠. 북한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이들은 그냥 동네 해커가 아닙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무려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조 원에 가까운 돈을 훔쳐서 국가의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야말로 국가적인 규모의 위협인 셈입니다. 자, 이제 우리 손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기기죠. 바로 스마트폰의 보안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애플 iOS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대부분의 사용자가 최신 버전에 가깝게 분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비교적 안전하고 통일된 생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안드로이드를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최신 버전을 쓰는 사용자는 소수고 엄청나게 많은 기기들이 아주 오래된 버전에 머물러 있어요. 여기서 진짜 심각한 문제는 더 이상 보안 업데이트를 받지 못하는 바로 이 지원 중단 버전들입니다. 약 40%. 이 숫자가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안드로이드 기기 10대 중에 4대는 새로운 공격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보안 시한폭탄 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안드로이드 생태계가 가진 거대한 구조적인 위험이죠.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해커들이 실제로 어떤 기술을 쓰고 또 어디서 공격을 시작하는지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해커들의 공격 메뉴판, 즉 TTP라고 불리는 것들인데요. 공격은 보통 이렇게 시작됩니다. 먼저 무차별 대입 공격처럼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문을 막 두드려 보거나 네트워크 서비스 탐색으로 혹시 열린 문은 없나 기웃거립니다. 그렇게 일단 발을 들여놓은 데 성공하면 계정 정보를 훔쳐서 더 깊숙한 곳으로 파고드는 거죠. 아주 전형적인 침투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격의 출발점이 되는 이런 악성 도메인, 어디서 가장 많이 생겨날까요? 놀랍게도 1위는 우리가 흔히 아는 .com이 아니라 .xyz입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엄청나게 싸기 때문이죠. 쓰고 버리는 일회용 도메인이 필요한 범죄자들한테는 가성비가 최고의 덕목인 겁니다. 2025년 상반기에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을 보인 악성 코드는 바로 루마스틸러였습니다. 이 악성 코드의 목적은 아주 명확합니다. 주로 피싱 이메일을 통해서 컴퓨터에 침투한 다음에 사용자의 모든 데이터를 싹 다 훔쳐내는 말 그대로 정보 탈취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와서 이 모든 정보가 우리 각자에게 왜 중요한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보고서는 바로 이 질문을 던집니다. 보안 전문가들이 보는 세상과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들이 느끼는 세상 사이의 그 간극. 어쩌면 이 간극을 줄이는 것에서부터 진짜 보안이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결국 진짜 위협이 뭔지 제대로 아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드는 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디지털 세상을 구축하는 개발자들과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용자 모두에게 주어진 윤리적인 책임인 거죠. 그리고 최고의 보안 도구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관심과 호기심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진짜 위협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이 지식 공유 여정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지속적인 컨텐츠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 이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가장 큰 보안 위험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